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보던 일, 아니 영화 시나리오로서도 개연성이 없다고 욕먹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자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짝처럼 수송기에 태워 미국 본토로 압송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디어 그 독재자가 잡혔다, 정의구현이다라며 환호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다니 미국이 국제법 위에 있는 거냐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지난밤 카리브해 건너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무리수, 아니 도박을 감행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간의 전쟁은 선전포고를 하고 미사일을 쏘고 군대가 국경을 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전명 확고한 결의는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빈 라덴을 사살했던 넵튠 스피어 작전처럼 은밀하고 정역적이었습니다. 미군 최전개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항하던 친위대와의 교전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마두로는 파자마 바람으로 수갑을 찬 채 헬기에 태워졌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 군대에게 체포당하는 정말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순간이 생중계되다시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과격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마두로가 나쁜 사람이라서? 독재자라서? 그 정도로 미국이 특수부대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공격 뒤에는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오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하고 소름 끼치는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코밑을 위협하는 마약과 이민자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국이 내세운 표면적인 체포 명분은 마약 테러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단순한 국가 원수가 아닌 거대 마약 카르텔인 로스 솔레스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현상금 처현론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걸어놨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와 결탁해서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하고 그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테러 집단을 지원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중독시키는 마약 공급책이 바로 옆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민자 문제는 표심을 가르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즉, 난민의 근원지인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판단이 섰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 더 정확히 말하면 석유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 가격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주식 계좌를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미 시장은 요동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못 사는 남미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전 세계 1위인 석유 부국입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의 무능과 미국의 제재로 꽉 막혀있던 그 거대한 기름 밸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제로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석유와 가스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를 반미 국가의 손에 내버려 둔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었을 겁니다. 마두로를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워서 그 막대한 석유를 통제하겠다는 아주 냉혹한 에너지 패권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공포, 즉 뒷마당 청소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바로 턱 밑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최근 몇 년간
누구랑 친하게 지냈나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보내서 훈련을 하고, 중국은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며 베네수엘라의 항구와 인프라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적국이 미사일 기지를 짓고 빨대를 꽂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했던 먼로 독트린, 즉 아메리카 대륙의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는 미국의 오랜 외교 원칙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라는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게 아주 살벌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내 구역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선 넘으면 대통령이라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내부는 어떨까요? 지금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충돌하고 있고, 경찰력은 마비되었습니다.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있고,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두로가 잡혀갔지만 국민들의 삶은 당장 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레짐 체인지, 즉 강제적인 정권 교체가 가져오는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이라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전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미국이 적대국의 정상이자 핵을 개발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지도자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서 베네수엘라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두로는 미국 감옥에 갇혔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는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 베네수엘라 경제를 재건하려 할 것이고, 텍사스의 정유시설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받아들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건설, 플랜트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고, 안정된 유가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경계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작전이 과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증오와 분쟁의 씨앗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체포극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실화였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마약과 독재에서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할까요?